찍어. 더는 민기적거리지 말고. 여보,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나 은퇴한 날이야. 평생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이혼 서류. 수고? 그래, 돈 벌어오느라 수고했어. 근데 이제 끝났잖아. 당신 이제 삼식이 될 거 아니야? 난 삼시 새끼 밥 차려줄 생각 추호도 없어.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있으니까 난 그리로 갈 거야. 당신은 이 집 대출금 갚으면서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뭐? 미자야,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약물고 버텼는데? 누구 때문에? 당신 좋아서 다닌 회사 아니야? 생색내지 마. 지겨워 죽겠으니까. 여러분, 믿기시나요?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꽃다발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날, 아내에게 들은 첫마디가 바로 지겹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68 김용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그저 흔하디흔한 황혼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고장 나자마자 폐기 처분당할 뻔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처럼 뒤통수 맞고 피눈물 흘리지 않으시면요.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한번 눌러주시고 제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오시죠. 2026년 3월 25일.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면서도 서글픈 날이었습니다. 바로 40년간 몸담았던 중소기업의 정년 퇴임식 날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넥타이를 매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퇴임식인 거 알지? 11시까지 회사 강당으로 오면 돼. 민수한테도 얘기했어? 아니, 거길 내가 왜 가? 동네 창피하게. 당신 회사 사람들 뻔하잖아. 그냥 꽃다발 하나 받아오면 되지. 눈 안 떨지 말고 다녀와요. 나 오늘 개모임 있어. 뭐? 개모임? 야, 그래도 남편이 평생 다닌 회사 그만두는 날인데 민수는 걔는 온다지? 민수가 얼마나 바쁜 앤데 오라가라야? 걔 오늘 주말 골프 약속 잡혀서 못 간대. 그냥 당신 혼자 조용히 하고 와. 저녁에 밥이나 한 끼 먹든지. 그렇게 아내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더군요. 그래도 설마 진짜 안 올까 싶었습니다. 퇴임식장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은 가족들이 와서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어주는데 제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건네주는 감사패 하나 달랑 들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더군요. 저 김 부장은 평소에 얼마나 자정에 소홀했으면 퇴임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냐. 아닙니다. 전 소홀한 적 없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월급날이면 10원 한 장 안 빼고 아내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가장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쓸쓸히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든 감사패가 왜 그리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그래도 집에 가면 미역국이라도 끓여놨겠지. 고생했다고 소주 한 잔이라도 따라주겠지.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죠.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근사한 저녁밥 대신 낡은 제 여행용 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이 열리며 외출복 차림의 아내가 팔짱을 끼고 나왔습니다. 아주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요.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잘 됐어. 앉아봐. 할 얘기 있으니까.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말이죠. 미자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40년이다. 내가 이 집구석 먹여 살리려고 남들 쉴 때 일하고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그 세월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부정해? 부정. 누가 부정한데? 고생한 거 알아. 근데 그건 당신 의무였잖아. 가장이니까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그게 뭐 대수라고 유세야? 만 뭐 놀았어?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갔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오순도순 살면 되잖아. 왜 하필 오늘이야? 왜? 당신 이제 꼬박꼬박 집에 있을 거잖아.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고 할 거고 늙으면 병수발도 들어야 할 텐데 난 싫어. 내 친구 영숙이 봐. 남편 죽고 보험금 타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 난 당신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살아서 정리하자고. 당신 퇴직금이랑 연금 그거 반 딱 잘라서 놔줘. 그게 내 30년 식모살이 퇴직금이니까. 식모살이 퇴직금이라니요. 저는 월급 통장을 제 손으로 쥐어본 적도 없습니다. 용돈 30만 원 받아 쓰면서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 먹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골프 가방을 맨 아들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아, 집안 분위기 왜 이래요? 엄마, 아빠 아직 도장 안 찍었어요? 민수야, 너는 알고 있었니? 엄마가 이러는 거? 아들은 땀을 닦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휴, 아버지, 좀 쿨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동안 아버지 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 이제 돈도 못 버시는데 엄마까지 고생시킬 순 없잖아요. 뭐라고? 돈을 못 버니까. 고생.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는 이제 경제력 없으시잖아요. 이 집 대출금도 아직 남았는데 그거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갚고 나머지 엄마 주시면 되겠네요. 아버지는 시골 같은 데 가서 소일거리 하면서 사시면 돈 별로 안 들잖아요. 엄마는 서울에서 문화생활도 좀 하셔야죠.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제 노후 자금 털어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제 면전에 대고 돈 없으니 시골 가서 죽은 듯이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애비한테 할 소리냐 그게? 아, 진짜 꼰대처럼 왜 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타령이세요. 그거 다 부모 의무예요. 생색 좀 그만 내세요. 듣기 싫으니까. 들었지? 자식도 당신보다 내 편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나가. 이 집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짐 싸놓은 거 들고 찜질방을 가든 모텔을 가든 해. 내일 법원 앞에서 봐. 아내는 제 캐리어를 현관 밖으로 뻥 차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닫힌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사실 저를 걸어다니는 ATM기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를 다 긁었으니 이제 영수증처럼 구겨서 버린 거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캐리어를 끌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찬데 마음은 더 시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요? 여보. 아, 맞다. 당신 차 키 두고 가. 그랜저, 그거 내 명이잖아. 차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도둑놈 신보네 진짜. 경비실에 맡겨놔. 하하. 하하하. 그 공원 벤치에서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박미자, 김민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다 이거지? 가족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라면 내가 그 돈 뼈 한 조각도 못 건지게 만들어주마. 쫓겨난 첫날 밤은 24시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고등학교 동창이자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야, 김영석, 너 몰골이 이게 뭐냐? 은퇴했다더니 노숙자가 다 됐네. 뭐? 이혼. 재수 씨가 나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하고 끝내려고. 아파트가 한 10억 하니까 반 나누면 5억은 받겠지. 그거라도 챙겨서 시골 내려가려고 한다. 철수는 제 말을 듣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더군요. 잠시 후 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내 집 등기부 한 번이라도 떼어본 적 있냐? 아니? 월급 통장 통째로 맡겼는데 내가 그걸 볼 일이 뭐 있어? 왜? 무슨 문제 있어? 문제? 이야. 이 집 껍데기야. 껍데기. 근저당이 8억이나 잡혀 있어. 10억짜리 집에 빚이 8억이라고. 이거 경매 넘어가면 너한테 떨어질 돈 한 푼도 없어. 아니, 오히려 빚만 남을 판이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3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대출금 다 갚았다고 저축도 꽤 해놨다고 했단 말이야. 이거 봐. 3년 전에 추가 대출풀로 땡겼네. 채무자는 김영석. 바로 너고. 인감 도장 재수 씨한테 맡겨놨지? 아이고. 이 등신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매달 500만 원. 보너스 나오면 보너스까지. 술값 아끼고 옷 안 사 입으며 갖다 바친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집은 빚더미고 제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는 말은 결국 빚을 저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 사무실 텍스로 서류 한 장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더군요. 그런데 매수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박미자. 바로 제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철수야. 이거 뭐냐? 매수인이 박미자인데 주소가 용인시 수지구 상가 건물? 철수가 급히 조회를 해보더니 입을 딱 벌렸습니다. 와, 재수씨 무서운 사람이네. 영석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지금 내 명의로 된 아파트는 깡통이고
재수 씨 명의로 된 용인 상가 주택이 하나 있다. 시세 15억짜리. 이거 산 날짜가 3년 전 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날이랑 똑같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년 전 아내는 당신 노후 편하게 해주려면 재테크해야 한다며 제 인감을 가져갔습니다. 그걸로 제 명의 아파트의 대출을 풀로 받아서 자기 명의로 상가 건물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고 자기는 그 건물주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박미자, 내가 사람 새끼냐? 내 등골을 빼먹다 못해 뼈까지 갈아서 건물을 샀어? 영서가, 흥분하지 마. 지금 따져봤자 증거 없다고 오리발 내밀 거야. 이혼 소송 걸면 재산 분할 기여도 입증 싸움이야. 근데 재수 씨가 명의 신탁이나 증여라고 우기면 골치 아파져. 증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증거?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친구 영숙이 봐. 남편 죽고 보험금 타서 화려하게 살아. 그래. 죽어주길 바랐겠지. 하지만 난 살았다. 살아서 내가 숨겨둔 그 더러운 욕심 내 손으로 다 까발려주마. 저는 눈물을 닦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좀 도와줘라.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 못 감는다. 그 여자, 아니, 그 사기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철수의 사무실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던 그 아파트로요. 철수가 그러더군요. 재판 가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재수 씨 성격에 분명 어딘가에 장부를 숨겨뒀을 거야. 은행 거래, 내역 다 조회하려면 시간 걸려. 그 전에 실물을 찾아야 해. 아내는 의심이 많아 인터넷 뱅킹보다는 종이 통장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건은 꼭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 숨기는 버릇이 있었죠. 아직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기를. 떨리는 손으로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죠.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근사한 저녁밥 대신 낡은 제 여행용 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화장대, 서랍.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어 부엌 식탁에 주저앉았는데 베란다 구석에 놓인 낡은 김치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10년 된 저 낡은 김치냉장고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김치 맛 변한다 하며 저나 아들이 근처에도 못 가게 했었죠. 심지어 이사 갈 때도 저건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저는 홀린 듯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묵은 김치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가장 아래 칸, 묵은지 통 밑바닥. 비닐로 꽁꽁 싸매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은 검은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테이프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통장 뭉치, 그리고 금괴 5개, 그리고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월급을 어떻게 빼돌려 차명 계좌로 세탁했는지 날짜와 금액이 이런 단위까지 적혀있는 횡령 일지였습니다. 2023년 5월 12일 꼰대 남편 퇴직금 중간 정산 입금됨 1억 5천 바로 민수명의 통장으로 이체 완료. 2024년 1월
아파트 담보 대출 3억 실행. 김영석은 모름. 이 돈으로 상가 잔금 치름. 그리고 맨 뒷장에 적힌 메모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가 명의는 일단 내 앞으로 했다가 영감 죽거나 이혼하면 바로 민수한테 증여할 것. 영감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 것. 늙어서 병들면 요양원에 쳐넣고 연락 끊을 것. 으아. 박미자. 내가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노트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극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전체가 사기였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 왔어. 아빠 짐. 몰라. 경비실에 처박아뒀어. 그 꼰대 다시 오면 신고해버릴. 현관에 들어선 아들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검은 봉지와 노트로 향했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그거 엄마가 찾던 건데?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냐? 이 장부 너도 봤어? 아니, 그게 아빠, 그거 내놓으세요. 엄마가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리 줘요. 아들 녀석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없는 늙은이라며 밀렸겠지만 그 순간 저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도둑놈들에게서 증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비켜. 이 나쁜 놈들아. 이거 놓지 못해? 아들을 밀쳐내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아빠, 거기 안 서요? 라며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릴 수 없어 비상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품에 안은 이 장부, 이게 제 목숨줄이자 놈들을 심판할 유일한 칼자루였습니다. 와, 영석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재수씨,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차명 계좌가 대체 몇 개야? 때다가 여기 금괴 구입 내역. 이거 자금 출처 소명 못하면 증여세 포탈로도 걸려.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소감이다. 철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찢어진 옷을 여미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다 되찾을 수 있겠냐? 되찾는 정도가 아니지. 유책 배우자는 100% 재수씨야. 재산 분할 끼어도? 내가 벌어온 돈 횡령한 거니까 당연히 인정받지. 근데 영서가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해. 쐐기. 지금 바로 소송 걸면 재수씨가 남편이 생활비 안 줘서 내가 알뜰하게 모은 거다라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어. 육성 녹음. 내가 알 거지라는 걸 확인 사살하고 자기네들이 재산 빼돌린 걸 시인하는 목소리가 필요해. 할 수 있겠냐?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 이미 그날 밤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악마 앞에서 춤이라도 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깔고 풀 죽은 척 연기했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대로 도장 찍을게. 대신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끼 하면서 얘기 좀 하자. 민수도 같이. 약속 장소는 아내가 좋아하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나갔고 아내와 아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더군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승리자라도 된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호호,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왜 도망은 치고 그래? 그깟 장보 가져가서 뭐하게? 어차피 당신 명이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법을 뭘 알겠어. 그냥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것만 좀 도와줘. 나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아니, 아빠. 그거 아빠 빚이라니까요? 엄마가 건물 산 거랑 아빠 빚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능력 좋아서 재테크한 건데 왜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하세요? 추하게.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야, 너도 엄마가 내 퇴직금이랑 대출금으로 그 상가 산 거 다 알고 있었니? 아, 당연하죠. 아빠 돈이 엄마 돈이고 내 돈이지. 솔직히 아빠가 그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사기나 당하지. 우리가 잘 굴려서 나중에 나 물려주기로 약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들었지? 당신 돈으로 산 거 맞는데 내 명이니까 내 거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변호사 비용도 없는 주제에 걸려들었구나. 제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상가를 샀다는 사실을 그들 입으로 직접 시인했습니다. 게다가 아빠 돈은 어차피 내 돈이라는 아들의 파렴치한 말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잘 먹었다. 밥값은 너희가 계산해라. 난 이제 내 돈 찾으러 가야 하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하게 웃어 보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 인간이 노망났나?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철수가 준비해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차례였으니까요. 법원 앞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박미자, 김민수, 이제 너희들의 파티는 끝났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칙칙한 영감탱이 내보내고 우리끼리 새 오피스텔 가서 살 생각하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 민수야, 너도 짐 다 쌌니? 네, 엄마. 근데 아빠가 진짜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까 식당에서 문빛이 좀 살벌하던데. 걱정 마. 돈 없는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을걸? 그냥 객기 부리는 거야. 누구세요? 이사센터 벌써 왔나? 법원에서 왔습니다. 박미자 씨, 김민수 씨 등기입니다. 본인 수령하셔야 해요. 법원. 올 게 없는데. 뭐, 아파트 경매 넘어간다는 건가? 알았어요. 어디 보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 통지서. 채권자 김영석. 가압류 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가 건물? 이게 뭐야? 가압류라니. 내 건물이 왜 가압류가 돼? 엄마, 나도 왔어요. 내 통장. 지급 정지래요. 횡령 및 사회행위 취소 소송.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와 제 친구 철수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는 벗어던지고
40년 직장 생활 내내 입었던 전투복, 정장을 입고 말이죠. 왜? 몰랐어? 내가 돈 없어서 변호사 못 살 줄 알았지? 내 친구가 법무사 사무장인 건 까먹었나 보네. 당신이 한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건물에 왜 딱지를 붙여? 내 건물? 착각하지 마. 그거 내 피 같은 퇴직금이랑 빚으로 산 작물이야. 법원에서도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바로 가압류 승인해 주더라. 그 김치냉장고 장보랑 너희들이 식당에서 떠든 녹음 파일 덕분에. 아, 아빠. 오해예요. 우리가 아빠 돈 떼먹으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철수가 가로막았습니다. 김민수 씨,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으로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아버지 돈 횡령해서 산 외제차, 골프 회원권 싹 다 토해내셔야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증여세 토탈 혐의로 국세청에도 제보 들어갔으니 세무조사 나올 겁니다. 세무조사? 이봐요, 여보. 아니, 영석 씨. 우리 부부잖아. 가족끼리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어? 이거 좀 풀자. 응? 아내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 얼굴로 이제는 비굴하게 눈물을 짜내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가족? 넌 나를 가족이 아니라 고장난 ATM 기계 취급했잖아. 기계가 고장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 썼어야지. 근데 넌 날 폐기 처분하려고 했어. 저는 다짓가랑이를 잡은 아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기대해라. 재산 분할 소송은 시작일 뿐이야. 형사처벌까지 각오해. 난 이제 잃을 게 없거든. 잃을 건 이제 너희들 뿐이야.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아내의 악에 바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석, 돌아와. 이거 풀고 가.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제 완승이었습니다. 철수가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 명백했거든요. 아내의 비밀 장부, 식당에서의 녹취록, 그리고 수십 차례에 걸친 차명, 계좌, 이체 내역. 판사님도 아내의 행태를 보고 혀를 내두르더군요. 피고, 박미자는 원고, 김영석의 소득을 횡령하여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또한 용인, 상가, 건물의 매입 자금이 원고의 퇴직금과 대출금임이 소명되므로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확정합니다. 7대 3점.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상가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 대금에서 제 몫인 10억 원과 위자료까지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은 30%를 가져가기는커녕 제 명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과 소송 비용, 그리고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폭탄을 메우느라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아, 엄마.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자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내 차도 압류당하고 골프 회원권도 날아갔어.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내가 식당에서 아빠 돈 다 내 거라고 떠드는 바람에 덤티기 쓴 거 아니야.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와. 돈? 아빠가 돈 줄 때는 엄마가 다 뺏어가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벌어오라고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 나갈 거야. 소식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곰팡이 핀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좋던 사이는 어디 가고 이제는 문만 마주치면 서로 탓하며 싸운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를 버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고 아내는 식당 설거지, 알바를 구하러 다닌다고 하네요. 평생 제 등골을 빼먹으며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가 60이 넘어서 진짜 식모살이를 하게 된 거.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 제주도입니다. 은퇴하면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바닷가 앞에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얻었습니다. 물론 월세가 아니라 되찾은 제 돈으로 산 내 집입니다. 아침에는 바닷길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먹고 싶었던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을 곁들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돈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볼 때마다 든든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또 전화가 왔네요. 발신자, 전처 박미자.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걸었나 봅니다. 여보, 나야. 나 진짜 잘못했어. 민수도 나갔고 나 지금 너무 아파. 보일러도 고장 났는데 고칠 돈이 없어. 당신 마음 약하잖아. 우리 4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이봐요, 아줌마. 40년 정은 당신이 그날 현관 밖으로 내던졌잖아. 아프면 보건소 가고 돈 없으면 일해서 벌어. 나 이제 당신 남편 아니야. 남이라고.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 시원한 바람. 이게 바로 진짜 자유인가 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은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가장으로 죽는 것보다 비로소 나를 되찾고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니까요. 68. 늦은 나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더군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혹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정작 본인은 찬밥 신세가 되어 소가리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병을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동네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싫어해서 평생 못 입었던 하와이안 셔츠도 한 벌 샀고요. 거울을 보니 제법 잘 어울리네요. 이제야 제 얼굴에 진짜 웃음꽃이 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지갑도 누군가의 하인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하나뿐인 주인공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남은 인생을 축제처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리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영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나를 위해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